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황태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어제 또 저희 그 같이 연구하고 집필했던 선생님들하고 이제 계속 그 이런저런 회의 나누고 또 모였다가 또 평일에 모이니까 급하게 또 다시 여기 아시겠지만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고요. 저기 경상북도 또 강원도 각지에서 평일에 이렇게 학교 수업 마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회의 나누고 또 사례집 이렇게 구성하고 다시 또 평일에 밤늦게 집에 도착하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끼리 가볍게 밥 한 번 먹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이제 오늘 강의 연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날 모였어요. 그래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하고 식사하면서 하고 이제 먹은 황태국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또 1, 2교시 때 임상현 선생님께서 너무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또 이쪽 전라도 사투리 들으시면서 좀 귀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3교시는 사실 이제 별도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실습하실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집필한 똑똑수학탐험대 사례집을 중심으로 이런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예,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저는 광주 양동초등학교 교사 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양동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양동초등학교가 또 몇 군데 되더라고요. 생각나는 것은 이제 경주에도 있고 이제 실제로 하도 궁금해서 경주 양동초등학교도 이제 경주 여행 간 김에 한번 들러봤더니 되게 그 기와집처럼 되게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예쁘구나. 예. 예, 그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패들릿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궁금한 점이라든가 문의사항들 그 다음에 개선점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어쨌든 오늘 돌아가시는 기 전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교시 때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 설명들을 들으셨었는데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활용 가이드 책자가 있어요. 그 활용 가이드 책자를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그 활용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지만 특히 그 하단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3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13쪽의 로그인 부분 이런 식으로 하단에 확인하기 메뉴 이렇게 글을 구성해서 간단한 설명을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가장 그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쉽게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여기 하단에 확인하기 칸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 번씩 이제 수시로 읽어보시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로그인 할 때 반드시 그 아까 설명도 드렸었지만 회원 가입이 된 상태에서 학급 초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야 이제 아이들이 이런 원타임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학탐험대 수업 사례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수학탐험대 선생님들 사전 설문에서 보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 오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는 똑똑수학탐험대를 주로 언제 활용하시는지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것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활용합니다. 네, 좋습니다.
창체 시간에 활용합니다. 네. 그다음 수학 부진 학생 지도에 활용합니다. 네. 그다음 가정의 과제 제시용으로 활용합니다. 네. 활용을 처음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잘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열정 있는 선생님들과 똑똑속 탐험대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속 탐험대 1학년 수업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기 PPT 상단에 교재의 그 페이지 수가 적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1학년 수화 연산 영역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화 연산 영역 중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은 한 자릿수의 범위에서의 덧셈과 뺄셈을 다룹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서 덧셈과 뺄셈을 위한 실물 교구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걸로 하나씩 조작해 보면 좋겠지만 다들 현실적으로는 예산도 부족하고 1인 1교구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나눠주고 또 다시 수합해야 되고 또 나눠주더라도 항상 벌써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죠. 선생님 마음은 동시에 같이 시작하면 좋겠는데 먼저 시작하고 다른 거 엉뚱한 거를 막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다가 선생님이 지쳐버리는 상황이 먼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 수업마다 실물 교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똑똑수학 탐험대를 활용하면 수업의 적시적소에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1인 1교구를 디지털화된 1인 1교구를 직접 나눠주고 이렇게 수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선생님의 수업 준비 부담도 훨씬 덜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각자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니까 학습 능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1학년 수업 사례 중 이제 그 수화 연산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똑똑수학 탐험대의 유익한 교구들은 렉앤렉과 열칸 상자, 자리값판 등이 있는데 렉앤렉은 아까도 실습해 봤지만 모으기와 가르기 또 이렇게 수의 순서 이렇게 또는 덧셈에 이런 개념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세기를 기초로 하여 연산으로 연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교구입니다. 다음 열칸 상자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세거나 아니면 구체물을 하나씩 이렇게 세지만 이렇게 열칸 상자에서 5단위로 셀 수 있네, 10단위로 셀 수 있네 이렇게 구조화된 모델을 통해 하나씩 세기보다 점차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 자리값판인데요. 자리값판은 10으로 묶는 활동을 강조하여 십진법의 개념과 이렇게 표준 알고리즘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1학년 수화 연산을 지도하시는데 활용하면 좋은 자유활동으로는 아까 직접 실습도 해보셨지만 생선을 지켜라입니다. 덧셈 뺄셈을 이렇게 빠르게 반복하여 계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수업에 자투리 시간 또는 어느 특정 시간에 이제 너희들 자유활동 어디 해?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 시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화 연산의 영역에 수업한 사례를 보면서 똑똑수학 탐험대의 수학 수업 모습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수학 탐험대로 수학 수업 40분을 수업 전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한 자리 수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똑똑수학 탐험대를 수업의 적시적소에 때로는 비중을 작게 때로는 비중을 많이 이렇게 두고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수업의 흐름을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눈다면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공부할 문제를 확인합니다.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할 수 있도록 활동 1에서는 그림 그리기 전략을 이용하여 뺄셈을 해보고 이어 똑똑수학탐험대의 교구인 레켄넷과 10칸 상자를 이용하여 1인 1교구로 뺄셈식을 맡아내어 보는 활동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똑똑수학탐험대로 활용한 수업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켄넷과 10칸 상자를 이용하여 뺄셈을 하는데 자, 6 빼기 2는 4를 이렇게 레켄넷과 10칸 상자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식 만들기 전략을 이용했는데요. 그림을 보고 뺄셈식을 만들어 보고 활동 3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뺄셈을 하기 위해 똑똑수학탐험대의 교과 활동에 제시된 제거와 비교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와 비교 상황의 뺄셈식까지 만들어보는 흐름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양한 전략으로 뺄셈하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자, 활동 2에서는 네. 예, 여기 다양한 전략으로 뺄셈하기 여기 보시면 9 빼기 1은 예,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이 또 물음표로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상황에서의 뺄셈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 비교 상황 이 문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수학탐험대의 교과 활동의 그 화면 구성을 보면 글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화면과 이 그림으로 또는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한글 해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고 파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된 부분, 그림 부분, 그 다음에 추상화된 기호, 수식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개념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 비교 상황에서의 뺄셈식 만들기 교과 활동 문제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교과 활동 풀다가 보면은 왼쪽 하단에 도움 단추가 있어요.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 하단에 도움 단추 보이시나요? 예,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도움말이 제공이 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업 정리 단계입니다.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생선을 지켜라 자유활동을 통해 덧셈, 뺄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이후로 과제 제시로는 수학 익힘책 및 똑똑수학탐험대의 탐험 활동을 이렇게 해결해보고 그 다음 차시 예고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똑똑수학탐험대가 컨텐츠가 굉장히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도 다양한 시간대에 활용하고 계시던데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그 다음 창체 시간 그 다음에 수업 후에 또는 방과 후 시간 등을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해당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시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피드백을 꼭 똑똑석 탐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충분히 그 아이의 실태에 맞춰서 다양한 실물 교구를 활용해서 보충 지도하셔도 좋고 이 지도를 하는데 똑똑석 탐험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똑똑석 탐험대 교구라든가 때로는 교과 활동, 평가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반복 지도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선생님의 피드백 방향성에 맞춰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실습을 해봤었는데 차시평가도 굉장히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즉시적으로 확인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차시평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똑똑수학 탐험대의 이 평가 결과도 이렇게 화면으로 즉시적으로 맞은 아이, 틀린 아이들 이렇게 결과를 보고 이 아이를 수업에서 바로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만 따로 왜 틀렸는지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똑똑석 탐험대를 이렇게 직접 다뤄보셨지만 조금 이게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틀리고 사실 이제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대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똑똑석 탐험대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함께 학습지 이런 것들을 그 지필로 풀 수 있는 그런 학습지를 출력 후에 직접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형성평가, 차시평가 후에 틀린 아이들이 직접 풀어보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을 또 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1학년 또 다른 수화연산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집은 38쪽입니다. 1학기 5단원 50가지의 수 단원에서는 이제 50가지의 수를 바르게 쓰고 읽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표현해보고 세어보며 수의 순서를 알아보거나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수 개념 및 수감각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자리 수를 지도할 때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나타내게 하여 이런 위치적 기수법의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자, 이 단원 영역을 가르치는데 또 유익한 교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자립값판인데요. 자립값판은 수모형과 동전으로 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50가지 수를 셀 때 10개씩 묶음 몇 개와 낱개 몇 개 또는 이제 동전으로 할 때는 이렇게 동전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용해서 몇십 몇을 세고 또 쓰고 읽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또한 숫자판이 있는데요. 숫자판은 50가지의 수의 배열표에서 수의 순서를 익히고 1만큼 더 큰 수, 그 다음 1만큼 더 작은 수를 찾아보면서 때로는 2씩, 5씩, 10씩 띄어세기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교구 활용 팁을 잠깐 드리면요. 이제 아까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뭐 자립값판이라든지 숫자판, 모형시계 등 똑똑수학 탐험대의 여러 교구들이 있었는데 이 교구들이
가리기 기능이 있어요. 그 가리기 기능만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짝이나 모둠 활동, 때로는 교사와 아이들의 전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알아맞히고 또 문제를 내는 이런 활동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똑똑석 탐험대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그냥 패드로 나눠주고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활용하게끔만 구성을 한다면 굉장히 역량에서 의사소통 부분이 전혀 길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구성하실 때도 온전히 이제 똑똑석 탐험대를 아이에게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사의 설계에 의해서 때로는 짝 활동, 때로는 모둠 활동, 때로는 교사와 아이의 그런 전체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서 이런 똑똑석 탐험대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교사의 역량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그런 부족한 똑똑석 탐험대를 혼자만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교사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업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차시의 학습 목표는 놀이를 통해 50가지의 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은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는요. 전시학습 상기를 위해 전차시의 차시평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차시평가가 이제 그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형성평가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업의 도입 부분에 전차시 학습 상기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1에서 수 나타내기 놀이를 이렇게 하는데요. 말판 놀이로 실물인 말판과 바둑돌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기면 몇 칸, 지면 몇 칸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도달하는 말판 놀이인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사실 말판 놀이로만 끝날 수 있었던 활동인데 이제 수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똑똑석 탐험대를 이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석 탐험대의 10칸 상자나 자리값 판에 자기가 이동한 칸만큼 이렇게 수를 나타내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기가 이제 실제의 말판 놀이를 하면서 말판에서 34칸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갈 때 이렇게 자리값 판이라든가 그 10칸 상자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수만큼 직접 이제 조작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 50가지의 수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시각화된 상황에서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활동 2에서 수말하기 활동을 하는데요. 수말하기 놀이는 이제 똑똑석 탐험대의 숫자판을 활용한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베스킨 라빈스 31 게임 아시나요? 예, 제가 그 대학생 때 술 마실 때 이렇게 그 술 먹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너 마셔 이런 게임이었는데 이게 또 선생님들이 되게 응용성이 뛰어나고 되게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교실 놀이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가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제 전략을 잘 짜야겠죠. 이제 3개까지 말할 수 있는데 1, 2 말하면 이제 짝이 3, 4, 5 그다음 나 6, 7, 8
9 이렇게 하나의 패드로 서로 터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50을 먼저 말하면은 이기는 그런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재밌어 하겠죠. 네. 이렇게 그 별거 아닌 이제 뻔한 기능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충분히 교사의 아이디어나 설계에 의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재 50쪽인데요. 1학년 측정 영역입니다. 1학년 측정 영역에서는 길다, 짧다, 무겁다 또는 많다, 적다, 이제 넓다, 좁다 등의 양을 비교하거나 또는 시각을 보고 몇 시 몇 분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영역입니다. 이 측정 영역에서 칠교놀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칠교놀이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여기 칠교놀이에 들어있는 이 각 도형 모양 조각들이 직접 맞대어 보고 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직접 맞대어 볼 수 있으니까 손쉽게 넓이 비교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얘를 옆으로 끌어와서 이게 또 회전 기능이 있으니까 회전을 시켜서 얘를 나란히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덧붙여 보기도 하고 덧대어 보기도 하고 나란히 서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넓이의 비교를 하면서 넓다 좁다 이런 내용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사례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들은 이렇게 생략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수업 사례를 소개할게요. 교재 80쪽입니다. 2학년 1학기 도형 영역 2단원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는 구체물에서 원, 삼각형, 사각형을 찾아 약속하고 분류하여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똑똑석 탐험대의 교구 중 지오보드와 모는 종이를 수업 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오보드 아까 활용해 보셨죠? 지오보드는 고무줄을 각 점에 걸어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 등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4학년을 지도하면서 지오보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오보드 한번 수업 시간에 다뤄보신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일단 교구를 준비하는데도 이게 값이 꽤 비싸요. 그리고 예민한 친구들은 이제 교구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색깔의 고무줄 뭐 이렇게 또 일정 부분 들어있고 어떤 친구는 왜 저는 고무줄 개수가 몇 개 없어요. 저는 끊어졌어요. 저는 이제 색깔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것부터 해서 고무줄 가지고 날리거나 이제 장난이 짓궂은 친구들은 날려보거나 막 이렇게 또는 이게 오래된 교구들은 또 전판에 또 점이 끊어져 있기도 하고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고맙고 유용하더라고요. 이거 활용법만 잘 알면은 아이들에게 처음 이렇게 만져보는 이 훈련만 시켜주면 정말 교사가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나눠주고 고무줄 분류 안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아이들에게 자 지오보드 교구 들어가 보자 뭐 삼각형 만들어봐 사각형 만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훨씬 수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지더라고요. 뭐 물론 이것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연히 실물 교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물 교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의 그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모는 종이예요. 모는 종이는 아까 다양한 선분도 그려보고 하셨지만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원도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컴퍼스로 이제 실물로 이렇게 실제 모는 종이의 컴퍼스 사용법 알려줘가지고 그리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연습
그걸로도 충분히 연습을 시키되 어느 정도 숙달이 되거나 아니면 원리에 대해서 똑똑삭 탐험대 이 부분을 먼저 다루시고 그쪽으로 이제 실제로 연습해 보자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도형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사각형의 개념을 이해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입니다. 교재 83쪽이 되겠습니다. 네, 도입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전시학습 상기로 교과 활동의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아까 혹시 영상 잠깐 이렇게 훑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 보고 조금 느끼신 선생님 계실까요? 되게 수업의 핵심 개념과 그 정리해서 쓰일 만한 그런 이 약간 수업 내용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줘 버리면 사실 오늘 공부의 내용이 다 제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그 차시의 수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이제 언제 쓰냐면 나는 오늘 아이들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오늘 아이들하고 놀이 수학을 해야 돼. 나는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수학 수업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때 디딤 영상으로 여기 한번 보고 와 하면은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핵심 개념이 듬뿍 담긴 이 영상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별다른 디딤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또는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 수업하자 하면은 정말 유익하게 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선생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학습 상기로 동영상도 활용할 수 있고 때로는 교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교과 활동, 차시평가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개 단계의 활동 1에서 사각형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각형이라는 도형 이름을 활동 1에서 약속을 합니다. 활동 2에서는 이제 지오보드를 활용하여 사각형을 만들고 그리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지오보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때 사각형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하도록 이제 고무줄을 각각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점에다가 걸면 아이들이 이제 꼭지점이 어딘지도 이렇게 걸어 보면서 좀 더 하나씩 꼭지점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하기가 쉽겠잖아요. 그래서 고무줄 한 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든 사각형의 모습을 이제 똑똑수학 탐험대에서 그려볼 수는 없잖아요. 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실제 모눈종이나 교과서에 이런 학습지에 내가 만든 지오보드에 만든 내용을 이렇게 직접 도형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학생들은 사각형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활동 3에서는 지오보드를 활용하여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에게 그림에 이용한 삼각형과 사각형의 모양과 수, 표현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내 모양 만들어서 자 이제 활동의 시간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또 소개하면서 그냥 설명이 아니라 이왕이면 삼각형과 사각형의 특징을 살려서 설명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아까 영상을
도입 단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 전차식 거 오늘 공부한 내용을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함께 학습지 등을 통해서 과제를 또 제시할 수도 있고 차시 예고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 동영상도 정말 수업에 곳곳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다음으로 2학년 수화 연산 영역에서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수모형 교구를 활용하여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직접 조작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똑똑삭 탐험대 교구 중 수모형과 열칸 상자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수모형이 이제 덧셈 기능과 뺄셈 기능이 있었잖아요. 덧셈 이렇게 더하려는 두 수를 서로 크기가 색깔이 다른 수모형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이 가리기 기능을 활용을 한 거죠. 이거 가리기 기능을 열어버리면 정답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 활동을 하려면 이거를 가리기 버튼 누르고 이제 이것들을 옮겨야 이제 덧셈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렇게 터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 확인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 확인을 누르면 어떤 받아 올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저 진짜 이 기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 받아 올림이라는 것은 약간 덧셈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이자 정말 핵심이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칠판에 선생님용 교구를 준비해서 이 받아 올림을 설명하려고 할 때 되게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일모형 10개 이렇게 모이면 자, 이거 일일이 다 붙여가지고 10개 길이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신모형 이렇게 봐봐. 이 10개가 모이니까 신모형이 됐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싶은데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이 확인을 누르잖아요. 이 10개가 모여가지고 펑! 짠! 하면서 얘가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이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 올림에 대한 상황도 발생하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려면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 변화 과정을 보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구 중 뺄셈을 위한 수모형, 이제 수모형인데 이제 뺄셈 버튼을 눌렀어요. 아까 이렇게 덜어낼 때는 이쪽으로 덜어내야 된다는 거 살펴봤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빼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러면은 10의 자리에서 이렇게 1의 자리로 옮기면서 이게 또 10개로 분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시각화되어 있어서 정말 나름 지도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0칸 상자를 또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모가 사용된 덧셈식에서 또는 뺄셈식에서 정답을 보고 식이 성립하려면 이 네모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10칸 상자에서 빨간색 돌과 이렇게 파란색 돌을 담을 수 있으니까 둘레 3, 6, 7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12다. 그러면은 이 네모가 얼마인지 이렇게 10칸 상자를 활용해서 바로 아이들이 정답을 맞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리고 스피드 레이싱도 이렇게 덧셈을 위한 자유활동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학습 목표가 1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끼리의 덧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전시학습 상기로 영상 시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모형으로 이제 두 자리 숫길이의 덧셈 계산 원리를 알아보는데, 자, 노란색 수모형으로 23을 이제 하늘색 수모형으로 19를 각각 놓은 뒤에 이제 아까 가리기 버튼으로 가려져 있는 물음표 부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활동을 얼마인지 물어보는 활동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석 탐험대로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활동 2에서 이제 수모형으로 계산하고 형식화하는 단계인데, 수모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했던 받아올림의 과정을 세로셈으로 형식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후에 똑똑석 탐험대 교과 활동을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풀어요. 자, 이때 세로셈으로의 형식화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예, 너무 시각적으로 구분이 잘 되게끔 표현이 돼 있잖아요. 자, 이어서 3학년 수업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에서는 나눗셈과 분수, 소수를 처음으로 학습하게 되니까 정말 수학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운 단원을 이렇게 똑똑석 탐험대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3학년의 수화 연산 영역에서는 분수 학습을 위해서 분수 막대와 분수의 원형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습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피자 원판, 네, 원 모양을 통해서 분수 지도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수 지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유 활동들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연산에 이게 그 계산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느는데, 이런 활동을 은연중에 즐겁게 계속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실력도 향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수업 사례를 살펴보면 단위 분수를 알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목표의 차시 수업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전시학습 상기를 위한 영상을 활용했고요. 네, 공부할 문제는 단위 분수를 알고 크기를 비교하기입니다. 자, 분자가 1인 분수를 활동 1에서 알아보고 단위 분수의 개념도 약속을 했고요. 활동 2에서는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이때 단위 분수 크기 비교할 때 똑똑석 탐험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교구를 활용해서 직접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단위 분수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똑똑석 탐험대의 교과 활동을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내가 똑똑석 탐험대 교구를 활용해서 단위 분수들을 비교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정리 단계에서는 차시 평가로 평가하기, 교과 활동 개념 해설 동영상으로 정리를 하기, 과제 제시, 차시 예고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4학년 수업 사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163쪽입니다. 4학년에서는 이제 규칙성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규칙성 영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 수배열표, 덧셈표, 곱셈표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을 다루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똑석 탐험대의 교구 중에서 이제 어떻게 숫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이는지 바로 실제 수업 사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수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로서 숫자판에 각각의 색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게 하면서 공부할 문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서 전체 화면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에서 규칙을 막 찾아내겠죠. 근데 너무 많이 찾아내지 않도록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규칙 찾아내기거나 만들기 활동을 아이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활동으로 수배열표에서 규칙 찾아보기 활동을 했습니다. 숫자판에서 이제 더 다양한 규칙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어서 숫자판을 활용해서 규칙 찾기 문제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짝과 함께 문제 내고 맞히기. 이 가리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도 내고 맞힐 수 있고요. 네. 이제 뭐 이것은 지금 교과 활동의 문제 내용인데요. 교과 활동의 내용들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영화관 이렇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문제로 담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쓰이는 그런 규칙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거나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 3으로 규칙 빙고 놀이하기를 했는데 똑똑석 탐험대로 모든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일부 요소에 적시적소에 넣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빙고 놀이 이렇들 넣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간략간략하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실제 수업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수업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똑똑수학 탐험대 정말 만능설 이렇게 한번 의문을 남겼는데, 자, 똑똑수학 탐험대는 절대 이게 아주 100% 훌륭한 이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다 담아져 있지는 않겠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해당 차시의 각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똑똑수학탐험대를 전적으로 활용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적시적소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일부분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도 이제 훨씬 더 훌륭한 수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구, 때로는 또 평가, 때로는 영상 이렇게 적시적소에서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똑석 탐험대는 매번 같은 패턴으로만 활용이 됐나요? 일단은 지도한 틀은 공통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상이 도입 단계에서 때로는 정리 단계에서 교구도 수업 도입, 정리, 전개, 정리 부분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단원 평가를 보고 싶으면 그 차시의 수업은 그냥 40분 내내 뭐 단원 평가를 위한 똑똑석 탐험대를 운영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의 똑똑석 탐험대 컨텐츠를 수업의 각 단계의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까요? 네, 물론 이게 초반에 첫 준비가 굉장히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회원가입, 뭐 아이들 통제, 그다음 로그인 방법, 뭐 물리적인 뭐 인터넷 환경 구성,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딱 그 벽을 넘어서고 아이들이 사실 저희보다 더 스마트 기기 잘 다루잖아요. 몇 번만 해보면 정말 충전까지도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훌륭히 잘 쓰일 수가 있고요. 이제 모든 수학 수업 차시를 선생님이 즐겁게 구성하면 되게 최고의 수업이 될 텐데 선생님들도 업무도 많고 사람인지라
매 수업 일단 내용 자체가 어렵고 계산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재밌게 하겠어요? 재밌게 모든 수업을 준비를 하겠어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인디스쿨 같은 데도 들어가서 아이디어 오늘 괜찮은 이 수업을 위해서 괜찮은 내용이 뭐가 있지 막 찾아보고 하는데 있을 때도 있고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수학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수학 수업 이 PPT 정말 여러 개 만드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그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 다음 차시에 수업 내용을 탑재를 못 하신다거나 예, 우리 반 진도가 때마침 더 빨라 버리면 아이들한테는 이제 좀만 기다려봐 하지만 이게 또 진도상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던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수학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똑똑 수학 탐험대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왜? 나 내일 뭐 가르쳐야 될지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나왔네. 그 핸드폰으로 앱을 깐 다음에 똑똑 수학 탐험대 접속을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접근성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또는 아이들에게 정할 거리가 없으면 똑똑 수학 탐험대 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너무나 애들이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초학력 지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게 똑똑 수학 탐험대를 통해서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사실 이게 진단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워낙 바쁘고 정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부진학 학생 지도를 할 때 진단조차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 진단평가 학기 초에 봤던 진단평가 하나에 의존을 해서 점수가 성취 수준이 낮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했는데 사실 얘가 어느 부분을 더 어려워하고 막히는지 잘 몰라요. 그때 즉시적으로 얘가 이 부분이 안 되니까 4학년 아이인데 2학년에 곱셈이 잘 안 돼서 곱셈 부분을 지도하기 위한 교구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똑똑 수학 탐험대는 선행은 안 되지만 전학년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4학년 부진학생 지도할 때 2학년 안 돼. 야, 그럼 2학년 교과활동 여기 봐보자. 교구 이거 활용해보자. 즉시적으로 지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함께 학습지 등도 출력해서 이용하면 좋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똑똑 수학 탐험대의 최고의 활용법은 이제 수학 교육에 있어서 학급과 학생의 실태에 맞춰서 선생님의 역량에 의해 자주 접속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수업 사례 수업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